자, 물질들의 화학식을 정확하게 기억했다면 지금부터 화학 반응식을 적어 보기로 하자. 자, 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는 반응 물질은 왼쪽에 적어 주시고 생성 물질은 오른쪽에 적기로 약속을 했으며, 반응 물질이나 생성 물질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더하기로 연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응 진행 과정은 화살표로 하는데, 자, 단일 화살표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이중 화살표나 그 다음에 이쁘게 하겠다고 이런 식의 화살표를 사용하면 감점을 당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화살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물질들의 화학식을 적어주시고, 자, 그런 다음 3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화학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반응 개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는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반응 개수를 맞추면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했지. 그래서 분자의 종류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화학 반응의 반응 개수를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응 개수를 적을 때 간단한 정수비로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맛이라 이런 적지 말고 생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하면 누가 생기냐면 암모니아가 생성됩니다. 암모니아. 자, 이렇게 1단계를 적은 다음에 2단계는 얘들의 화학식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 질소는 앞에서 N2라 했고 수소는 H2라 했으며 화살표 연결해주고, 암모니아는 NH3가 되고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2개 이상일 때는 더하기로 연결하라고 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질소 원자가 반응 전에는 2개인데 반응 후에는 1개밖에 없잖아요, 그제? 자, 이럴 경우에 암모니아 앞에 얼마를 적어야 한다고? 2를 적어서 질소 원자의 개수를 맞춰줘야 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질소 원자의 개수를 맞추고 나니까 수소 원자가 이쪽 편에는 총 수소 원자가 6개가 되었지, 그지? 그럼 이쪽에도 수소 원자 6개를 맞추기 위해서 수소 분자 앞에 얼마를 적어주시면 된다고? 3을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분자식 앞에 적힌 3이나 2와 같은 숫자를 반응 개수로 하고, 알고 있겠지만 질소 앞에는 1이 어떻게 돼 있다고? 생략된 상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 반응 개수의 의미가 분자의 수를 의미한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자, 과산화수소가 있잖아요, 그치? 과산화수소는 물보다 산소가 많은 애라고 했다. 그래서 얘가 분해가 되면 물과 누가 나온다고? 산소가 나오게 되고, 자, 2단계 이거의 화학식을 적어준다면 과산화수소는 물보다 산소가 많은 H2O2였다. 됐나? 자, 얘가 분해되면 H2O 물이 나오고, 그리고 O2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역시 반응 개수를 맞추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수소 원자의 수는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지, 그치? 그러면 산소로 넘어가 보면 반응 후에 산소 원자가 3개란 말이야. 근데 반응 전에는 2개밖에 없지, 그치? 자, 그럼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반응 전 과산화수소가 한 분자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1 다음 얼마를 넣어봐라고 2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됐나? 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화학 반응 개수를 맞출 때는 1, 2, 3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숫자를 넣어줘 보는 방법도 있고 미정계수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둘 다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렇게 간단한 화학식에서는 1 다음에 2를 넣어보시고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3을 넣어보시는 게 더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2를 적고, 그러면 이쪽 편에 산소 원자가 총 곱하기 2 해서 총 4개가 되었잖아요, 그제? 그러면 이쪽도 4개를 맞추기 위해서 어디 앞에? 물 앞에 2를 적어주게 되면 산소 원자가 여기에 2개가 있고 여기도 2개가 있으니까 총 4개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수소 원자도 반응 전에 H2O2가 2개니까 수소 원자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물이 2개가 생성되면 또 수소 원자가 4개에서 수소 원자까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지. 되나? 자, 이제 나머지 화학 반응식의 화학 반응 개수를 맞추는 거는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자.
자, 물이 분해되면 수소와 산소가 생성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물은 H2O였고, 그 다음에 H2와 누가 생성된다고? O2가 생성되는데, 이때 역시 산소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얼마를 적으시면 2를 적어주시면 수소 원자가 4개가 되었고, 그러면 수소 분자 앞에 또 2를 적어주시면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탄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CO2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우리는 화학식으로 바로 적기로 하자. 탄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누가 생성된다고? CO2가 생성된다. 됐나? 적고 보니까 바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지, 그지? 그러면 넘어가면 돼. 자, 여기서 기억할 거는 탄소가 연소를 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수소가 연소를 하게 되면 수소가 연소를 한다는 말은 수소가 산소하고 반응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때는 뭐가 생성된다고? 물이 생성된다. 됐나? 이거는 물 분해 반응식의 반대 반응이지, 그치? 개수는 수소 앞에 물 앞에 2 적어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수소와 염소가 반응하면 염화수소가 생성되겠지. 수소의 화학식은 H2였고 염소의 화학식은 Cl2였지. 얘들 둘이가 반응하면 염화수소 HCl이 생성된다. 되나? 그러면 이거는 HCl 앞에 2를 적어주시면 반응식이 완성이 된다. 자, 그 다음 메테인이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의 경우는 메테인은 CH4였잖아요. 그치? 자, 얘가 연소한다는 말은 산소하고 반응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메테인에 있는 C는 O하고 반응해서 CO2가 되고 H는 O하고 반응해서 H2O가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렇다면 또 개수를 맞춰본다면 자, C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한 개씩 적혀 있으니까 됐고 H가 4개지, 그지? 그러면 물 앞에 얼마를 적으라고? 2를 적어주시면 H 원자수가 맞아지고 그 다음에 O는 CO2에 2개가 있고 물에 또 2개 해서 총 몇 개가 있다고? 4개가 있기 때문에 반응 전에도 4개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 앞에 얼마를 적으라고? 2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의 반응인데 탄산나트륨은 Na2CO3였고 염화칼슘은 CaCl2였다. 얘들 둘이가 반응해서 CaCO3 탄산칼슘과 염화나트륨 NaCl을 만드는데 반응 개수는 NaCl 앞에 2를 적어주시면 되겠지. 화학식만 기억하면 쉬운 반응식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 다음은 마그네슘이 묽은 염산과의 반응인데, 자, 요 반응에서 기억을 할 거는 마그네슘이나 철과 같은 금속들이 묽은 염산, 산과 반응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줘. 수소 기체도 발생되고 열도 발생한다. 됐나? 자, 여기에서는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고?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걸 화학식으로 적어 본다면 마그네슘은 Mg고 묽은 염산은 염화수소 수용액이라 했다. HCl로 적어야 된다고 했으며 염화 마그네슘은 MgCl2이며 수소 기체는 H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 개수를 맞추려고 보면 Mg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한 개씩 있으니까 됐고 반응 후에 H와 Cl 원자가 2개가 있지, 그치? 고로 반응 전에 HCl 앞에 얼마를 적어주시면 된다고? 2를 적으면 반응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C2H5OH 얘가 에탄올인데 에탄올의 연소 반응식이다. 자, 에탄올이 연소하게 되면 탄소에 의해서 CO2가 생성되고 그리고 수소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물이 만들어진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때 주인공이 누구냐면 에탄올이다. 에탄올. 에탄올의 연소 반응식이니까 에탄올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에탄올이 한 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원래 생략해야 되지만 일단 적어준다. 그러면 탄소 원자가 2개니까 이산화탄소 앞에 얼마를 적으라고? 2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H가 여기 5개, 1개 더 있으니까 6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 앞에 얼마를 적으면 된다고? 6개를 맞추기 위해서 3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쪽 편에 산소 원자의 수가 이산화탄소 분자가 2개가 있으니까 총 4개가 되는 거고 물 분자가 3개 있으니까 산소 원자는 3개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총 7개가 된다, 그치?
자, 그러면 반응 전에도 7개를 맞춰 주셔야 하는데 에탄올에 한계가 있으니까 산소 분자 몇 개를 하면 3을 적어주면 7개가 맞춰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앞에 적었던 이를 생략하게 되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겠지. 어려워 보였지만 막상 풀어보면 쉬운 문제였고, 자, 마무리로 마그네슘이 산소하고 반응하면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된다. 자, 이거의 화학 반응식을 적어본다면 마그네슘은 Mg고 산소는 O2지, 그지? 산화 마그네슘은 MgO라고 했다. 됐나? 역시 쉬운 문제지. 산소 원자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MgO 앞에 2를 적어주시고 Mg 앞에도 2를 적어주시면 반응 전, 반응 후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진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 적는 걸 알아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자, 대표 화학 반응식 누구를 갖고 올 거냐면 N2하고 H2가 반응을 하면 NH3 암모니아를 만든다고 했고, 그때 반응 개수는 1과 3과 2였다. 되나? 자, 이렇게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원자가 누가 몇 개 반응했는지 알 수 있지, 그지? 질소 원자는 2개가 반응했고 수소 원자는 6개가 반응했으며 암모니아 분자가 2개 만들어졌지, 그지? 그래서 원자는 총 8개가 포함되어 있지. 자, 원자 수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같아야 한다. 자, 그리고 개수비는 1대 3대 2인데 그 개수비의 의미가 분자수를 의미했다, 그지? 그래서 분자수비 역시 1대 3대 2가 나오고, 자, 부피비는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하나 우리는 미리 알아놓고 넘어가자. 부피비 역시 분자수비와 같은 1대 3대 2가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자, 주의할 거는 부피비와 분자수비와 반응 개수비는 알 수 있지만 질량비는 알 수가 없지, 그지? 질량이 얼마 반응했는지 그 질량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어떠하다는 사실은 같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다. 자, 왜냐하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되어서 질량이 같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야 한다. 옆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의 종류와 분자수 알 수 있었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원자수도 알 수 있었으며, 반응 개수비가 무슨 비를 의미한다고? 분자수 비를 의미하고, 좀 더 나아가서 미리 알아놓는다면 부피 비와도 같았지만 질량 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질량비를 알 수는 없었다, 그제? 됐나? 그러나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질량 관계, 즉 질량이 어떠하다,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질량이 같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걸 문제로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화학 반응식을 바르게 고치고 완성하기인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으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자, 수소와 산소의 분자식은 H가 아니라 H2고 O도 O2로 적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물 앞에 2를 적어 주셔가지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맞춰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마그네슘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 마그네슘을 생성하는 반응으로 역시 산소를 O라 적으시면 안 되고 O2라 적어주신 다음에 반응 개수를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으로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고 적혀 있는데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산소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고치신 다음에 반응 개수를 맞춰 주셔야 합니다. 자, 과산화수소 앞에 2를 적고 물 앞에 2를 적으면 반응 개수까지 맞춰지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C3H8 이 물질은 프로페인인데 얘의 연소 반응식은 먼저 미정계수법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 C3개 H 8개를 갖고 있는 프로페인이 산소하고 반응하는 연소 반응에서는 요 탄소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CO2가 생성되고 수소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미정계수법을 할 때는 반응 계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미지수 A, B, C, D를 적어주시고 각 원자의 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탄소 같은 경우는 프로페인에 3A개의 탄소 원자가 들었고
반응 후에는 이산화탄소에 C개의 탄소 원자가 들어있지, 그지? 그러면 요게 같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수소에 대해서 적어본다면 수소는 반응 전에 8A개만큼이 있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는 2D개만큼의 수소 원자가 있으며, O 같은 경우는 반응 전엔 여기 있지, 그지? 그래서 2B개가 되며 반응 후에는 이산화탄소에 2C개가 있고 물에 D개의 산소 원자가 들어있겠지. 자, 그리고 이렇게 식을 적은 다음에 망설이지 말고 누군가에게다가 1을 넣어주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C에다가 1을 넣게 되면 A가 3분의 1이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A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라고? 1을 집어넣어서 A가 1이 되잖아. 그러면 자, C는 3이 되고 D는 4가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B가 얼마가 나오게 된다고? 5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지, 그지? 이런 생략하시고 B 앞에 5를 적으시고 C 대신에 3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D에는 4를 넣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이렇게 미정계수법을 설 정도의 난이도 높은 화학 반응식은 잘 나오지 않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자. 자, C3개, H8개 프로페인이 산소하고 반응하는 연소 반응에서는 CO2와 물이 생성된다고 했다, 그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페인이 주인공이 되겠지. 자, 얘를 얼마로 잡으라고? 1로 잡아두시면 탄소 원자가 3개인 만큼 이산화탄소 앞에 3을 적어주시면 되고, 수소 원자가 8개니까 물 앞에 얼마를 적으라고? 4를 적고, 자, 그런 다음에 산소 원자 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산소 원자 수는 이산화탄소에 6개가 있고 물에 4개가 있으니까 더하면 총 몇 개가 된다고? 10개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반응 전에도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O2 앞에 얼마를 적어주시면 된다고? 5를 적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프로페인 앞에 적었던 1을 생략하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겠지, 그치? 미정계수법은 고등학교 가서 사용되는 만큼 한번 들어보시고 중학과정 문제를 풀 때는 1, 2, 3을 순차적으로 넣어보는 방법도 괜찮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탕구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자. 마그네슘을 갖고 물리 변화도 시켜보고 화학 변화도 시켜보고 그 차이가 뭔지 볼 건데, 자, 마그네슘을 구부려서 구부린 마그네슘을 만들잖아, 그지? 이럴 경우에는 마그네슘도 Mg고 구부린 마그네슘도 그대로 Mg로서 물질의 성질에 변화가 없는 이 변화는 무슨 변화가 되고 물리 변화가 되는 반면, 마그네슘을 연소를 시켜서 마그네슘을 태우잖아, 그제? 그러면 마그네슘이 타고 남는 재가 생기는데, 얘는 마그네슘이 산소와 반응해서 생성된 산화 마그네슘 MgO라는 거지. 자, 얘는 더 이상 이제 마그네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야. 그래서 마그네슘을 연소시키는 이 과정은 무슨 변화에 해당한다고? 화학 변화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구부린 마그네슘은 염산과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면에, 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성질의 변화가 생겨서 염산과 반응하지 않고 수소기체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